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막스 베르스타펜의 우승, 그리고 경기 후 맥라렌 두 선수의 실격 소식까지 전해지며 F1의 2025 시즌 드라이버 챔피언십의 결말은 끝까지 예측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주말 라스베이거스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베르스타펜 덕후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 원투 피니시가 긴급하게 준비한 라스베이거스 그랑프리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25 시즌 마지막 트리플 헤더의 첫 번째 경기인 라스베이거스는 화려한 볼거리 덕에 경기 외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무엇보다 월드 챔피언의 주인은 과연 누가 될 것인지 그 윤곽이 드러날 수 있는 경기라는 점에서 많은 팬들이 특별히 주목한 경기였습니다. 직전 레이스였던 브라질 그랑프리에서는 랜도 노리스가 우승을 차지하며 자신의 첫 월드 챔피언 타이틀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디딘 가운데 그의 뒤엔 괴물 같은 남자 막스 베르스타펜이 맹렬히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맥라렌의 피아스트리는 시즌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초반과 달리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며 드라이버 챔피언십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번 라스베이거스 그랑프리를 통해 이 3파전의 양상이 어느 정도 정리될 분위기였죠. 하지만 이번에도 하늘은 또다시 변수를 만들어냈습니다.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기 전 라스베이거스 일대 폭우가 쏟아지며 도심 곳곳이 물에 잠겼고 결국 퀄리파잉 세션은 모든 차량이 풀 웨타이어를 끼고 시작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차의 성능이 어느 정도 평준화되는 F1 특성답게 이번 퀄리파잉에서도 예상치 못한 이변들이 줄줄 터졌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희생양은 Q1 최하위를 기록한 페라리의 루이스 해밀턴이었습니다. 트랙은 계속 빗물에 잠겨 있었고 선수들은 제대로 된 타임 어택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죠. 해밀턴은 마지막 플레잉 랩에서 승부를 걸었지만 앞서 달리던 한 차량이 미끄러지며 트랙을 벗어나는 바람에 옐로우 플래그가 뜨고 그 순간 해밀턴의 기록 도전은 그대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2007년 데뷔 이후 단 한 번도 겪지 않았던 일, 커리어 최초의 Q1 탈락, 그야말로 모터스포츠 최고의 스타가 맞이한 믿기 어려운 굴욕의 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메르세데스의 키미 안토넬리 역시 P17으로 Q1에서 탈락하며 불운한 선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프랙티스 세션에서는 안정적인 기록을 보여주며 본 레이스에서의 성적을 기대하게 만들었지만 비가 내리며 트랙은 완전 다른 상태가 되었고 안토넬리는 Q1 내내 기록 작성은 둘째치고 트랙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한 힘겨운 싸움을 이어나가야만 했죠. 반대로 중하위권 선수들은 비오는 퀄리파잉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핀의 피에리 가슬리는 다시 한번 Q3에 진출했고 레이싱 부스의 리암 로스는 P6, 아이자카르는 P8을 기록하며 또다시 레드불의 츠노다를 압도했습니다. 츠노다 화이팅! 카를로스 사인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퀄리파잉 내내 강팀 선수들과 비등비등한 모습을 보이더니 무려 P3를 기록하며 윌리엄스 팬들을 열광시켰죠. 아쉽게도 팀메이트 알본이 일찌감치 탈락을 확정지으며 아쉬움이 남았지만 그래도 올 시즌 윌리엄스가 확실히 강해졌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한편 맥라렌의 피아스트리는 P5를 기록하며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랜도 노리스는 완벽한 빌드업을 통해 폴 포지션을 차지하며 맥라렌은 라스베이거스에서 약하다는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물론 레드불의 막스 베르스타펜이 이번 그리드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제법 신경 쓰이는 상황을 맞이해야만 했죠. 다음날 레이스의 승부는 스트리트 서킷 특성상 타이어 관리가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타이어 관리의 핵심은 앞에 달리는 차가 없는 클린 에어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스타트가 매우 중요했는데 랜도 노리스는 여기서 그야말로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었죠. 폴 포지션, 그것도 클린 사이드에 있던 노리스에게 이번 레이스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경기였지만 노리스는 결국 놓쳐버렸습니다. 출발 신호가 꺼졌을 때 베르스타펜보다 스타트가 한참 느렸던 노리스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차를 베르스타펜 쪽으로 강하게 밀어붙였고 그 과정에서 스타트에서 잃은 시간을 메우기 위해 브레이킹 포인트도 무리해서 늦춰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차는 안쪽으로 잠기고 결국 넓게 튀어나가게 됐죠. 그리고 그 틈을 베르스타펜이 놓칠 리 없었습니다. 재빠르게 선두를 가져간 베르스타펜은 이후 100% 완벽에 가까운 레이스를 운영하며 결국 우승까지 차지했죠. 한편 스타트에서는 또 다른 사고가 있었는데요. 18번 그리드에서 레이스를 시작했던 자우버의 가브리엘 보톨레토는 첫 코너에서 여러 대를 추월하기 위해 안쪽으로 깊게 파고들다 앞서가던 랜스 스트롤과 충돌했습니다. 이 접촉으로 보톨레토는 스핀 후 2랩 만에 리타이어했고 스트롤 역시 즉시 레이스를 마감해야 했습니다. 해당 사고는 레이스 후 조사 대상에 올랐고 스튜어드들은 보톨레토가 지나치게 늦게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판단해 다음 경기 오그리드 강등과 함께 라이센스 페널티 포인트 2점을 부과했습니다. 보톨레토는 이번 사고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정을 했죠. 한편 메르세데스의 조지 러셀은 노리스의 스타트 실수 이후 한때 2위로 올라서며 베르스타펜을 DRS 간격 이내까지 좁히며 바짝 쫓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메르세데스의 타이어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베르스타펜은 다시 간격을 벌려나갔습니다. 그 와중에 러셀은 전날 퀄리파잉
차량에서 겪었던 왼쪽 코너링과 오른쪽 코너링의 스티어링 느낌이 다르게 느껴지는 스티어링 불일치 문제를 또다시 겪었습니다. 토요일 밤 메르세데스는 FIA 허가를 받아 파크 페르메 상태에서 스티어링 퀵 릴리즈 어셈블리를 교체했지만 레이스에서 러셀이 느낀 증상은 여전히 같았고 심지어 증상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다음 코너에서 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장담할 수 없게 되었고 게다가 앞차의 더티 에어 속에서 계속 달려야 했기 때문에 타이어 그레이닝도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죠. 결국 러셀은 베르스타펜보다 8랩 일찍, 노리스보다 5랩 일찍 피트스톱을 감행했고 레이스 후반 결국 노리스에게도 추월을 허용하며 3위로 경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팀 키미 안토넬리가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며 메르세데스는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었죠. 17그레이드에서 레이스를 시작한 안토넬리는 소프트 타이어로 출발했다가 버추어 세이프티카 때 일찍 들어와 하드로 갈아타면서 트랙 포지션을 잔뜩 벌어들였습니다. 스타트 직후 단 2랩 만에 교체했던 하드한 세트로 끝까지 달리는 전략이 제대로 먹힌 셈이죠. 더욱이 안토넬리는 스타트에서 출발 신호가 떨어지기 전에 움직임이 감지되며 점프 스타트 판정을 받고 페널티까지 부과된 상황이었지만 더 이상 피터스톱을 진행하지 않고 오래된 하드 타이어로 뒤따르던 피아스트리를 막아서며 4번째로 체커기를 받았습니다. 물론 페널티를 적용하면 5등이 되었지만 첫 시즌을 보낸 루키가 17번 그리드에서 시작해 5위까지 올라선 것만으로도 대단한 경기라고 할 수 있었죠. 페라리의 샤를 르클레르는 6위로 레이스를 마쳤습니다. 하드 타이어로 바꾼 이후 레이스 후반에는 상당히 괜찮은 페이스를 보여줬죠. 안토넬리에게 강하게 압박을 넣었지만 피아스트리와 마찬가지로 메르세데스를 결국 뚫지는 못했습니다. 포인트는 가져왔지만 차 밸런스와 그립 부족에 대한 좌절감이 또 한 번 느껴지는 아쉬운 성적이었죠. 3번 그리드에서 시작했던 카를로스 사인츠는 7위라는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윌리엄스는 이번 레이스를 투스톱이 될 거라 보고 사인츠를 꽤 일찍 피트에 불러세웠지만 덕분에 트래픽에 묶여버리는 사태를 겪었죠. 아이작 카자르 역시 8위로 꽤 일찍 피트에 들어간 전략을 택했습니다. 레이스 내내 사인츠와 비슷한 랩타임대를 유지했죠. 자우버의 니코 힐켄베르크는 9위라는 괜찮은 점수를 받았고 그리드 맨 뒤에서 시작했던 루이스 해밀턴은 10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렇게 1위부터 10위까지의 최종 순위가 결정되고 포디움 세레머니까지 진행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두 대의 맥라렌이 플랭크 규정 위반으로 모두 실격됐다는 뉴스였죠. F1 레이스카의 플랭크는 차 바닥 중앙에 장착된 목재 복합재 패널로 차량의 최소 차고, 즉 라이드 하이트를 규정대로 유지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모 두께를 측정하는 안전 규정 장치입니다. 테크니컬 레귤레이션 3.5.9에 따르면 레이스를 마친 차량의 플랭크 두께는 최소 9mm 이상 남아있어야 하지만 노리스와 피아스트리의 차량 모두 기준치에 미달하며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실격 처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맥라렌은 결코 고의성이 없었다며 여러 이유를 들어 항변했지만 FIA에서는 해당 규정과 관련해서 예외가 적용된 선례가 없었기에 이번에도 동일하게 측정 결과에 따라 실격 처리가 됐습니다. 그 결과 라스베이거스 그랑프리 순위 역시 변동이 생겼는데요. 우승자 막스 베르스타펜 이후로 조지 러셀, 키미 안토넬리, 샤를 르클레르, 카를로스 사인츠, 아이작 카자르, 니코 힐켄베르크, 루이스 해밀턴, 에스테반 오콘, 올리버 베어먼이 각각 순위를 끌어올리며 포인트를 챙겼습니다. 한편 맥라렌의 우세로 점쳐졌던 드라이버 챔피언십 판도 또한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막스 베르스타펜은 피아스트리와 동률로 공동 2위까지 올라섰고 노리스와의 격차는 단숨에 24점까지 좁혀졌습니다. 덕분에 카타르 그랑프리와 시즌 최종전 아부다비에서 챔피언십 역전 우승을 노려볼 수 있는 현실적인 기회가 다시 생긴 셈이죠. 이제 F1 팬들의 시선은 돌아오는 카타르 그랑프리로 향합니다. 더욱이 카타르에서는 타이어 한 세트당 최대 25랩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이 걸려 있는데요. 이론상으로는 이 규정이 레드불에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맥라렌이 타이어 온도 관리나 마모 관리에서 우위를 가진 팀이기에 이렇게 랩수를 제한해버리면 레드불도 타이어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사용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한 세트로 무한정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25랩만 쓰고 갈아 껴야 하기 때문이죠. 결국 카타르에서는 타이어를 조금 더 세게 밀어붙일 수 있게 되고 그건 레드불에게 나쁘지 않은 조건일 수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물론 직접 지켜봐야 알겠죠. 2025 시즌 F1의 남은 두 경기를 통해 노리스는 생애 첫 챔피언 타이틀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베르스타펜은 챔피언의 자리를 또 한번 지켜낼 수 있을까요? 피아스트리는 다시 한번 시즌 초반의 강력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번 경기에 대한 감상과 남은 경기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F1보다 빠르게 알림 설정까지 해두면 완벽하겠죠? 거기에 멤버십 가입까지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